안녕하세요. 차주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 종류별로 살펴보려고 해요.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별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라고 하는 건 개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1년치의 소득을 5월 달에 정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서 매출 매입이 아예 없는 무실적이거나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 첫 번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게 소득공제라든지 혹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소득이에요. 따라서 총 수익 금액이 바로 소득 금액이 되죠.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그 첫 번째로서 국내에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내외 금융소득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출자공동 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자는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소득인데 이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죠. 이 사업소득은 크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와 그 외 사업소득자로 구분이 돼요.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원천 징수한 내역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서 소득자와 그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소득자라고 하면은 이 과세사업자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라고 하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이와 관련된 비용을 추계신고 혹은 장부 작성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금액이 즉 종합소득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수익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보험 모집이라든지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원천 징수 의무자, 즉 회사 측에서 연매정산을 한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은 근로자 개개인마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해 드리진 않아요. 대신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근로소득 경우에는 이게 근로자 개개인이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드리고자 회사에서 대행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죠. 그래서 5월에 근로소득자까지 또 몰리면 안 되니까 기간을 땡겨서 3월 달에 하는 거고요. 사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미리 3월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연말정산 시 오류가 있는 경우 혹은 근무지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그 연금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실제 경비를 인정해드리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연금소득 공제라고 하여 연금소득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이고, 개인이 은행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받는 게 대부분의 사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드리는데, 혹시 근무지 두 곳 이상에서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합산신고해야 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은 그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1,200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가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했고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기에 굳이 종합소득세에 신고할 의무는 없겠죠. 다만 합산해서 신고를 했을 때 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득이에요. 당첨이 됐다거나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타 소득에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드려요.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돼요. 다만 비과세,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에 신고할지 아니면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또 합산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이 2020년도에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신고를 했고요. 여기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였는지 초과였는지에 따라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갈립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걸 종합소득세에 신고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신고했을 때 환급을 받는 경우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겠죠. 반대로 납부세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퇴직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보니 퇴사했을 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매기고 끝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작년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같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지금까지 소득별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미리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겠죠. 그리고 분리과세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타소득과 사적연금 소득, 금융소득은 각각 300만 원, 1,200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각각의 소득별로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